우리 어버이날이라 선생님이 가끔 애들 수업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너희는 여자아이들은 잘 할 것 같은데 남자아이들은 잘 안 할 것 같아서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잘 얘기하니? 이게 나는 되게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식들도 똑같이 따라간다고 봐.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들 있잖아. 그러니까 부모님들끼리도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시는 부모님이 있고, 부모님들끼리는 서로는 잘 안 해도 자녀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되게 잘하는 부모님들이 있고, 혹은 이제 좀 무뚝뚝하셔가지고 자녀들한테도 그런 말을 잘 안 하는 이제 부모님들이 있고. 근데 이게 그대로 대물림이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우리 부모님은 아직도 손을 잡고 다니죠. 우리 부모님은 아직도 손 잡고 다니고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선생님은 한 살 아래 남동생이 있거든. 한 살 아래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하고 동생하고 나한테도 이제 부모님이 사랑한다고 얘기 잘하고, 나도 우리 동생도 사랑한다고 얘기 잘하고. 선생님 와이프 쪽 집안도 그래. 와이프 쪽 집안도 그게 되게, 지금도 장인 장모님도 손 잡고 다니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나도 몸에 배어 있고 와이프도 몸에 배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표현을 그냥 잘하는 편이야. 그런 걸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민망해하지도 않고. 근데 내가 봤을 때 요즘 친구들은 잘 못하더라고. 내가 가끔 요즘에 여기서는 이 학원에서는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전에 있을 때나 대치동에 수업할 때는 항상 내가 한 3달에 한 번씩 정도 숙제로 내주는 게 하나가 있거든. 그게 뭐냐면 부모님한테, 어머니랑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영상을 찍으라 그래. 너네 부모님 영상 있니? 핸드폰에? 그러니까 왜 영상이어야 되냐면 목소리가 담겨야 된다는 거야. 나는 사진은 있어. 사진은 있을 수 있는데, 집에 반려동물 키우는 친구들 있니? 고양이나 강아지? 선생님도 이제 고양이를 이제 잠깐 키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딴 데다 교회에다 두고 있는데, 완전 개냥이야. 그냥 개야. 개. 내가 이렇게 지금 이제 선생님 장인어르신이 목사님이시거든.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 교회, 장인어른 교회 고양이를 두고 집에서 못 키우겠어가지고 두는데, 얼마나 개냐면 내가 차 타고 가면 차 소리 들리자마자 와가지고 차 위로 뛰어 올라. 내리면 막 안기고 만져달라 그러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졸졸 쫓아다녀. 나랑 와이프만. 이제 잠깐 한 달 넘게 키웠나? 새끼 때 데려와. 새끼도 아니지, 유기묘거든. 유기묘. 근데 이렇게 길가에서 다니길래 데려다가 키운 건데, 나도 핸드폰에 그 한 달 반 정도밖에 우리 집에서 안 키웠는데 영상이 100개가 넘게 있어. 사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가면 막 많이 찍고 하는데, 근데 나는 그만큼 우리 부모님 영상이 있어, 핸드폰에. 우리 부모님 영상도 있고, 선생님 이제 우리 할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거든. 작년에 93세 돌아가셨어. 93세. 되게 장수하셨지. 근데 나는 우리 할머니가 당연히 100살까지 살 거라고 생각했어. 너무 정정하셔가지고 93세 한 10km 떨어진 밭을 걸어갔다 오셔. 일산 사셨는데 10km 떨어져 있고 버스 타고 한 20분 가야 되는데 그거를 새벽에 걸어갔다 걸어오셔. 그만큼 정정하신 거야. 근데 갑자기 돌아갔어. 말도 안 되게. 선생님 그때 이제 내가 다른 학원 원장할 때랑 설명회가 있어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딱 끝나고 핸드폰을 봤는데 부모님한테 전화가 30통이 넘게 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화할 사람이 아닌데 전화했더니 돌아가셨대, 할머니가. 근데 내가 그저께 할머니랑 통화를 했거든. 그저께 할머니랑 통화해서, 그때 왜 통화를 했냐면 할머니가 이제 내가 할머니네 간다고 한 적이 없는데 어디서 잘못 들으셨나 봐. 내가 간다고. 할머니가 바쁜데 왜 오냐, 오지 말라고. 우리 할머니가 성격이 좀 있으시거든. 이북에서 오신 분이라 막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시는 거야. 내가 장손이라 날 되게 이뻐하셨어. 엄청 무뚝뚝하신데 나만 이뻐해. 나만 안아주고. 근데 선생님이
그저께 이틀 전에 통화해서 아, 나 안 간다고 바빠서 못 간다고 그랬더니 막 오지 말라고. 바빠 죽겠는데 어디로 오냐고. 나 자기 잘 있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고 끊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야.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아침에 일이 없을 때야. 일이 없을 때인데 그냥 이제 산책 삼아가지고 밭을 갔다 오신 거지. 근데 그때가 여름이었거든. 근데 갔다 오시면서 좀 더우셨나 봐. 그래가지고 원래 평소에 낮잠을 주무시는 분이 아닌데 낮잠을 주무시겠다고 방에 들어가셨대.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주무셔서 돌아가신 거지. 왜냐면 갑자기 돌아가셨어. 내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 너무 속상한 거야. 갈걸. 갈걸 그때. 그러니까 그 내가 왜 지금 얘기를 하냐면 돌아가셨어. 우리 할머니가 아들이 셋이야. 우리 아버지가 막내인데 아들이 셋이고 큰아버지 둘이 있는데 또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야.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장례식장에 가셨단 말이야. 근데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게 연락이 오는 거야. 영정사진으로 쓸 사진이 없대. 아무도 할머니 사진이 없는 거야. 아무도 할머니 사진을 갖고 있지 않는 거야. 나만 갖고 있었어. 나만 있는 거야, 할머니 사진이. 나 찍어놓은 게 있다. 나는 할머니랑 같이 카페도 많이 가고 이렇게 했었거든. 우리 할머니가 나이 80 먹고 카페를 처음 가봤어. 아무도 데려간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제 카페 가서 할머니 청귤에이드 사드렸더니 맨날 그것만 드시더라고. 그렇게 맛있으셨나 봐. 아무도 사진이 없는 거야. 손주가 몇이고 자식이 몇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그래서 큰아버지들하고 애들 있는 데서 내가 쌍욕을 했어.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고. 어떻게 아무도 사진이 없냐고. 응?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고 다들. 응? 근데 그런 거야. 이게 그러지 않길 바라고 당연히 그래서 안 되지만 진짜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 선생님 친구 중에 되게 친구가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엄마 베개를 못 빨겠대. 엄마 베개를 못 빨겠다는 거야. 엄마 냄새가 없어지잖아. 그래서 막 근데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어 뭐가 있어 초등학교 때니까 아무것도 기억할 게 없는 거야.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되게 부럽대. 요즘 애들이 너무 부럽대. 나도 엄마 소리가 나는 영상 하나만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3번 말하고 영상 좀 찍어놔. 너네 어머니 아버지한테 영상 한번 찍어놔봐. 영상 한번 이렇게 핸드폰 들이밀어 봐봐. 얼마나 겉으로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한 번만 해봐.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얘기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가족이 전부야. 남는 건 가족밖에 없어. 그러니까 잘해봅시다. 1988번 이것도 좀 다 내신에서도 그렇고 수능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문제들이니까 잘해볼게. 우선 정석적으로 해볼 거야. 정석적으로 하는 이유가 선생님이 알려준 방식이 안 통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내가 알려준 방식이 안 통한다는 건 정석적으로 풀었어도 굉장히 힘든 문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할 줄 알아야 돼. 지금 SO가 120이야. 5번째 항까지 합. 첫 번째 항부터 이거 한 번만 써볼게. 5번째 항까지의 합이 120이다 라는 거고, 그치? 20번째 항이 780이니까 첫 번째 항부터 쭉 해서 20번째 항까지 합이 780이다 라는 거지. 그럼 우리 등차 수열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는 모든 항을 첫 번째 항과 공차로 표현할 수 있어. 첫 번째 항을 A라고 하고 공차를 D라고 하면 얘는 첫 번째 항 A고 5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차 4개 더한 거죠. 이렇게. 얘는 첫 번째 항 A고 20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차 몇 개? 19개 더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지. 첫 번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의 합은 2분의 첫 번째 항 더하기 5번째 항이니까 2A 플러스 4D. 이렇게 될 거고, 항의 개수 1부터 5까지니까 5개. 요게 120이야. 얘는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2분의 첫 번째 항 더하기 20번째 항 2A 더하기 19D.
여기다가 항의개수 몇 개? 1부터 20까지 20개. 이거 곱한 게 780이야. 그럼 이거 두 개 정리해서 연립하면 AD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그치? 그래서 6번째 항하고 30번째 항에다가 값을 구하면 등차수열, 이거 한 김에 해보자. 한 김에 해볼게. 한번 해보자. 그럼 약분하면 5, 120 약분하면 24지. 2는 이렇게 약분할게. 그럼 A 플러스 2D가 24야. 한 김에 하자. 이렇게 될 거야. 자, 얘는 이거 이렇게 약분할게. 10 약분하면 78. 2A 플러스 19D가 78이야. 2A 플러스 19D가 78이야. 이거 연립하면 AD가 나오겠다. 그럼 2A 플러스 4D가 48이니까 빼면 15D가 30, D는 2네. 이렇게 나올 거고 A는 20 이렇게 나오겠다.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여섯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의 합은 이제 이런 거 좀 바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6번째 항은 초항에다가 공차 몇 개? 5개. 그래서 30이네. 30번째 항은 초항에다가 공차 몇 개? 29개. 29개니까 아 정말 힘드네. 58, 78인가? 이렇게 되겠다. 그럼 얘는 자 등차수열 합에 의해서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얘는 2분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 108 곱하기 항의 개수 6부터 30까지 1에서 30까지가 30개잖아. 거기서 1부터 5까지 5개 빼면 되니까 25개. 얘가 계산하면 되겠다. 그럼 약분하면 54. 정말 힘든 계산이네. 그래서 계산하면 아마 3번이 나오겠대. 자, 이게 지금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야.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해주는 방법을 나는 저거 쓰는 게 좀 힘들다. 저게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면 당연히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 이거는 모두가 다 할 줄 아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귀찮잖아. 힘들잖아. 그럼 지금 봐봐. 5번째 항, 20번째 항까지의 합, 6부터 30까지야. 그러니까 빨리 무슨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5개씩 끊어버려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5개씩. 근데 이거를 A1, A2 이렇게 다 쓰면 시간 다 가잖아. 그러니까 난 이렇게 쓸게. 첫 번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의 합을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 그 다음에 6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 5개씩 끊어보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11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의 합 16에서 20 21에서 25 26에서 30까지 첫 번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의 합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얘를 A1이라고 나눌게. 이렇게 첫 번째 항 6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A2 얘를 A3 이렇게 나보자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야? 6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요거 더 하고 싶은 거야. 이거 구하고 싶은 거야. 자, 선생님이 우선 좀 담백하게 풀어볼게. 그리고 마지막에 나라면 계산 어떻게 할 건지까지 해볼게. 나는 최대한 계산을 덜 하고 싶으니까. 자, 보자. 5번째 항까지 합이 120이야. 120이야. 얘가 얼마라는 거야? 이게 120이라는 거지. 120이라는 거야. 20번째 항까지가 780이거든. 20번째 항까지의 합이야. 조심해야 돼. 요게 S20이지. 이게 지금 720이다라는 거야. 이게 720이다라는 거라고. 그럼 요게 120이니까 이거 3개를 알 수 있겠지. 이거 3개 더한 건 얼마냐? 이거 3개 더한 건 얼마야? 720, 120은 600이 되겠다. 그럼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다 뭐라고? 등차 수열이라고. 맞니? 이게 다 등차 수열이야. 그러니까 A2를 다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요놈의 공차를 D라고 생각하면 A2는 뭐가 되는 거야? 120 더하기 D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A3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니? 또 공차 D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120 플러스 2D가 되겠다. A4는 뭐가 될 거야? 120 플러스 3D가 될 거라고. 그러면 이거 3개 더한 게 600이 되겠지. 아니면
4개 더한 게 720을 써도 되고. 그럼 뭘 찾을 수 있겠어? D를 찾을 수 있겠네. 이거 3개 더한 게. 다 더하면 얼마야? 360 더하기 6D인가?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고? 600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D는 얼마? 40이 되겠네. 그럼 40이니까 얘가 120이야. 얘가 얼마야? 160이야. 얘가 얼마야? 200. 얼마? 240. 280, 320. 그럼 나는 뭐 하고 싶었던 거야? A6부터 A30까지 합이니까 이거 싹 더하면 되겠네. 자, 이거 더할 때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봐줘. 이제 우리 등차수열 배웠잖아. 등차수열 배웠으니까 이거 더할 때 순서대로 더할 거야? 아니지. 이렇게 더하면 얼마야? 480. 이렇게 더하면 얼마야? 480. 이게 등차수열 합의 원리였잖아. 그치? 이렇게 더해서 해야지. 480 더하기 480 더하기 240이 답이겠네. 이게 편해? 저게 편해를 물어보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이제 나라면 어떻게 할지 해볼게. 나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애초에 계산하고 싶은 게 요거 5개 더하고 싶은 거지. 요거 5개 더하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똑같아. A1이 120, 요거 더한 게 600까지 구하는 것까지 똑같아. 나는 요 5개의 합을 구하고 싶어. 선생님이 3개의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놓기를 했었는지 기억나? 대칭이 되기로 했었지. 세수가 등차 수열이다라고 하면 A-D, A 플러스 D 대칭으로 두기로 했다고. 그래야 계산이 편하니까. 맞아? 여기서 지금 내가 120 플러스 D, 120 플러스 2D, 120 플러스 3D로 두면 이거 되게 1차원적으로 숫자를 표현한 거라고. 내가 어차피 이거 5개 할 거잖아. 나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A라고 해볼게. 그리고 얘를 A-T, 얘를 A-2D로 놨을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A 플러스 D가 될 거고 얘는 A 플러스 2D가 되겠지. 그러고 나서 이거 3개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돼? 600이 돼야 돼. 이거 3개 더한 게 600이 돼야 돼. 그리고 여기 A-3D가 120이지. 이걸 이용하면 A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A가 생각보다 계산하면 쉽게 나올 거거든. A가 240인 게 쉽게 나와. 그럼 내가 이거 5개 더하면 어떻게 돼? 2D 마이너스 2D 없어져서 이거 5개 더한 게 그냥 5A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나는 애초에 대칭을 서버로 타겠다라는 거지. 아니 뭐 대칭까지 안 쓰고 그냥 해도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작은 습관들을 평소에 만들어 놓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수열의 합이 됐을 때 일정한 개수로 합해도 등차 수열이 유지된다. 일정한 개수로 등비 수열일 때도 마찬가지야. 등비 수열도 일정한 개수로 합해도 등비 수열이 유지되거든. 이걸 알고 있으면 편하게 풀 수 있어. 그래서 이따가 연습 한번 꼭 해봐. 물론 항상 되는 건 아니야. 안 되게 주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그것도 염두를 해야 되고. 다음에 82번 봅시다. 자, 82번.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계속 좀 잘 기억을 해야 되거든. 자, 문제에서 첫째 항이 35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수열 AN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의 최대값을 구해달래. 이것도 별표 하나 치고 잘 봅시다.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얻어가야 될 게 있거든. 지금 첫째 항이 35고 공차가 마이너스 4야. 지금 이 문제에서는 공차가 음수라는 게 중요해. 공차가 음수거든. 공차가 음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항의 번호가 커질수록 수열의 값은 점점 어떻게 될 거야? 작아질 거라고. 점점 작아질 거야. 그럼 내가 첫째 항이 35고 한 번만 표현을 해볼게. 첫째 항이 35, 31, 27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수열이 있어. 이거를 내가 더해가지고 SN이 최대가 되고 싶은 거지. 그럼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까지 더해야 될까?
내가 SN이 최대가 되기 위해선 어디까지 합해야 되는가를 계산하는 거야. 우리가 양수를 더해 나가는 건 점점 커지는 거지. 아무리 작아도 양수를 더하는 건 점점 커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음수를 더해 나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니? 합이 점점 작아지는 거 맞아? 내가 100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하면 99로 작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어디까지 더해야지 SN이 최대가 될까? 어디까지 더해야? 음수가 되기 직전까지 더해야 최대가 될 거라고. 이걸 너네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 문제는 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SN을 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더할 거라고? 음수가 되기 직전까지 더할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첫 번째로 찾고 싶은 건 뭐냐면 일반항 어떤 수열 AN이 음수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 이걸 계산해서 얘가 음수가 되기 전까지 뭔가를 더해 나가겠다라는 거지. 맞아? 그럼 나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야? AN이 0보다 작다라는 어떤 상황을 보고 싶은 거지. 상태를 보고 싶은 거야. 선생님이 내가 웬만하면 난 일반항 안 구해서 할 거라 그랬거든. 일반항을 우리가 구하는 건 보통 언제야? 상태나 상황을 보고 싶을 때라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어떤 수열의 항이 음수가 되기 직전까지 더하고 싶은 거니까 일반항이 음수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을 구하고 싶어. 그러니까 빨리 뭐 생각해야 돼? 일반항 찾아야 된다. 일반항 찾아야 된다고. 자, 그럼 지금 첫째 항이 35고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일반항 AN 어떻게 돼? 우리 공차에다가 n 곱할 거고 바로 할게. 1 집어넣어서 35가 나와야 돼. 1 집어넣어서 35 나와야 되니까 39 더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그럼 나는 뭐 하고 싶은 거야? AN이 0보다 작아지는 시작되는 순간을 찾고 싶어. 얘가 시작되는 순간을 찾고 싶은 거니까 이걸 만족하는 n에 뭘 구하고 싶은 거야?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지금 마이너스 4n 넘어가면 잘 봐봐. 4n이 39보다 크다잖아. 선생님이 여기서 보통 아이들이 이제 n을 이제 양변을 4로 나눠가지고 소수점 계산해서 n을 찾으려고 하잖아. 보통 그렇게 많이 하거든. 답안지가 그렇게 하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적당한 숫자에서는 대입하는 게 제일 좋아. 괜히 소수점 나눗셈마다 틀린다고. 나눗셈 뺄셈만큼 나쁜 계산이 없다고. 그냥 집어넣어봐. n에다가 10 집어넣으면 딱 되지 않니? 9 집어넣으면 안 되고 10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n의 최소값 얼마야? 10이라고. 이렇게 찾아. 이거 괜히 해가지고 9점 얼마니까 10이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게 빨라. 숫자가 지저분하면 어쩔 수 없이 나눠야 되고. 그럼 지금 n이 10이라는 거 무슨 말이야? a 10부터 무슨 수야? 음수라고. 그러니까 나 몇 번째 항까지 더하는 게 최대가 되겠니? 9번째 항까지 더하는 게 최대가 되겠지. 그래서 9번째 항까지 S9를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S9를 구하고 싶은 거지. A1부터 A9까지. 우리 한 번만 이렇게 해볼까?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가운데 항 곱하기 항의 개수로도 할 수 있다 그랬지. 일반항을 구해놔서 가운데항 구하는 게 너무 편하잖아. 1하고 9의 가운데항은 더해서 2로 나눈 5번째 항이지. 그래서 5 집어넣으면 19 곱하기 항의 개수 9개. 여기 답이 되겠다. 그러면은 1의 자리가 1인 거 하나밖에 없지. 이게 답이겠다. 그 다음에 1986번을 봅시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고 시험에 안 나오기 힘들거든. 시험에 안 나오기 힘들어. 얘도 똑같이 해봅시다. 똑같이. 자, 공차가 3이고
열 번째 항이 마이너스 26인 등차 수열이 있는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의 최소값 하고 그때 n의 값을 구해달래. 자, 지금은 봐봐. 공차가 3이야. 그리고 열 번째 항이 마이너스 26이거든. 그러니까 항이 점점 커지고 있지. 항이 점점 음수에서 점점 커지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 여기 0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계속 음수야. 항의 번호가 커질수록 점점 음수인데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 양수로 바뀌는 순간이 오겠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합이 최소가 되고 싶대. 제일 작고 싶어. 커지지 않고 싶은 거야. 어디까지 더 해야 되겠니? 항상 이거부터 생각해야 된다고. 어디까지? 어디까지? 얘는 양수가 되기 직전까지. 여기까지 더 해야겠지. 그러니까 나는 빨리 뭐 체크하고 싶은 거야? 일반항이 0보다 커지는 순간을 빨리 찾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 전까지만 계산하고 싶은 거라고. 그럼 얘도 또 마찬가지로 상황, 상태를 보고 싶은 거니까 뭐가 필요해? 일반항이 필요해. 그래서 일반항 찾자고. 공차가 3이야. 3n. 열 번째 항이 마이너스 26이니까 10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6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56이면 되나? 이렇게. 이게 일반항이 되겠다. 그럼 얘가 0보다 커지는 순간이야. 그럼 얘는 지금 얼마니? 20, 19, 19네. n이 19면 되겠다. 19면 57이니까 다 양수가 되지. 19번째 항부터 양수야. 다시 A19부터 0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몇 번째 항까지 더해야 최소가 되겠어? 18번째 항까지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S18을 구하면 되겠다. 그럼 얘도 A1부터 쭉 해서 A18 요거 구하고 싶은 거지. 이것도 한 번만 이렇게 해볼게. 한 번만 봐봐. 가운데 항 곱하기 항의 개수야. 그럼 지금 가운데 항이 얼마냐면 1하고 18을 더해서 2로 나눈 거니까 A에 2분의 19지. 이렇게 되지. 그치? 곱하기 항의 개수 18개야. A의 2분의 19가 놀랍게도 그냥 여기다 2분의 19 구하면 나온다. 똑같다라는 거야. 똑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2분의 57 빼기 56에다가 항의 개수 18개 곱한 거랑 같다. 얘도 계산할 때 나라면 계산 이렇게 할 것 같아. 우선 얘 2분의 110이잖아. 아,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112 빼면 마이너스 5인가? 5. 그럼 약분하면 9지. 나 지금 1의 자리만 계산하는 거거든. 이게 답이겠네. 1의 자리가 다 다르잖아. 1의 자리가 다 다르니까 2의 자리만 계산하겠다. 굳이 뭐 계산 다 안 해도 괜찮잖아. 그 다음에 90번 봅시다. 내가 정말 나는 이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론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이걸 너네가 되게 느끼길 바라거든. 이거 되게 느끼길 바라는데 선생님이 수열의 기본은 뭐라 그랬지? 수열의 기본은 뭐다? 수열의 기본 뭐야? 한 명쯤은 대답해 줄 법도 한데 수열의 기본은 뭐다? 수열하면 이게 떠올라야 된다고. 수열의 기본은 뭐야? 나열이라고. 나열이야.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면 나열했으면 좋겠어.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수의 총합을 구해달라고 그러거든. 물론 이게 우리가 이 몰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다를 교육과정에서 제대로 너네가 배워본 적이 없어.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배워서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 근데 이거는 잘하는 친구들,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에 한해서고 이걸 모르는 친구들은 계속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계속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마.
다만 이것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어떤 수로 나눠서 나머지가 얼마인 애들은 다 등차 수열이야. 근데 이것도 외울 필요 없어. 그냥 나열해보면 알아. 몇 개만 나열하면 되냐면 딱 3개만 나열하면 돼. 너네 수열에서 그 수열의 규칙이 뭔지 알기 위해서 필요한 항은 딱 3개야. 3개만 보잖아? 만약에 여기서 요거 차이랑 이거의 요거 차이가 일정해. 그럼 그거 무조건 등차 수열이야. 요놈의 B랑 요놈의 B가 일정해. 그럼 무조건 등비 수열이라고. 그게 아닌 수열이야? 그러면 어려운 수열이야. 근데 너네 너무 다행히 그거 다 교육과정에서 빠졌다고. 다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차가 일정한지 B가 일정한지 2개만 보면 되는 거야. 2개가 일정하면 계속 일정하겠지. 이것만 보면 된다. 그러니까 나열하라는 거야. 이따가 등비 수열할 때도 나는 세상 제일 쉽게 갈 거거든. 똑같이 봐봐. 자,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누었을 나머지가 2인수 나열해 봅시다. 제일 작은 수가 얼마지?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수 중에 제일 작은 수? 까먹으면 안 돼. 2야. 자꾸 애들이 5라 그래. 2라고. 2를 3으로 나누면 몫이 0이고 나머지가 2인 거지. 그러니까 얘도 나머지 2야. 그 다음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 게 뭐야? 5지. 그 다음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 거? 8이라고. 이게 계속 갈 거라고. 불안하면 더 써봐. 이렇게. 그럼 이거 뭐야? 2에서 5 되려면 3 더하면 되지. 5에서 8 더하면 3 더하면 되지. 8에서 11 더하면 3 더하면 되네. 무슨 수열이야?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라고. 초항이 얼마인? 2인 등차 수열이네. 그래서 우리가 뭘 이제 알 수 있냐면 3으로 나눴다? 이게 공차가 된다고. 4로 나눴으면 4, 11로 나눴으면 11. 이것도 근데 외울 필요도 없어. 써보면 되잖아. 근데 내가 어디까지? 50 이하까지. 이거를 다 더해달라 그랬거든. 우리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니? 등차 수열의 합 공식 빨리 말로 해봐. 2분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 더하기 곱하기 항의 개수잖아. 첫 번째 항 알지? 마지막 번째 항 모르네? 구해야겠네. 항의 개수도 구해야겠네. 맞아? 그럼 구하면 된다고. 마지막 번째 항 어디까지 할 거야? 50 직전까지 갈 거야. 자, 2가지 방법이 있어. 2가지. 첫 번째, 일반항 찾는 거야. 왜냐면 첫 번째 항도 알고 공차도 알잖아. 첫 번째 항도 알고 공차도 아니까 AN은 공차에다가 N 곱해. 그 다음에 2 나오도록 적당한 수를 더하거나 빼면 되니까 얘가 일반항 AN이네. 얘가 어디까지 가고 싶어? 50 이하까지 가고 싶어. 우리 어떤 상황 상태를 보기 위해선 일반항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저거 계산하는 거야. 저거 계산하는 거지. 그럼 지금 너무 절묘하게 딱 넘어가면 n이 21일 때 21번째 항이 딱 50이네. 딱 50이네. 그럼 다 끝났지. 첫 번째 항, 마지막 번째 항, 항의 기수까지.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2분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 52 곱하기 21. 이게 답이 되겠다. 그럼 26 곱하기 21? 1의 자리가 여기인 거 얘밖에 없네. 얘가 답이겠네. 이렇게 해도 되고. 두 번째는 그냥 마지막 항을 그냥 계산으로 찾는 거야. 지금 이게 숫자가 이쁠 때는 가끔 이게 더 빠를 때도 있거든. 당연히 이걸 많이 쓰게 될 거야. 이걸 쓰면 되는데 가끔은 마지막 번째 항을 50 이하에서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수 51이 딱 3으로 나눠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50이다라는 걸 계산으로 빨리 찾을 수 있다면 찾은 다음에,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뭘 해줘야 되냐면 얘가 몇 번째 항인지는 찾아줘야 되거든. 가끔 숫자가 이쁘게 나올 때는 얘가 빠를 때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다라는 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줄 거야. 그 다음에 넘겨서 1995번 계속 난 똑같이 갈 거야. 항상 수열의 기본은 뭐라고? 나열이라고. 95번 봅시다. 95번 문제를 좀 읽어보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고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인 자연수를 차례대로 A1, A2, An이라고 할 때 A10까지 합을 구해달라. 지금 이거 문제 잘 이해해야 돼.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거랑 동시에 5로 나눠서 나머지가 4인 자연수, 이걸 둘 다 만족하는 걸 A1, A2, A3로 놓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금 풀었던 문제를 두 개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수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가 되고 싶어? 1이 되고 싶고, 동시에 5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4가 되고 싶다고. 이것도 막 식으로 풀라 그러거든. 아니야, 그냥 나열하면 돼. 둘 다 만족하는 거 찾으면 된다고. 어떤 수를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거 써봅시다. 제일 작은 게 얼마야? 여기 좀 봐줘. 잘 봐. 1이지? 그 다음 얼마야? 4, 7, 10 이렇게 갈 거라고. 왜? 내가 3으로 나눴으니까 3씩 커질 거라고. 13 몇 개만 써볼게. 13, 16, 19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써보고 만약에 필요해서 더 필요하면 그때 더 쓰자고. 그럼 내가 5로 나눠서 나머지가 4인 수는 처음에 뭐 있어? 4 있지. 그 다음 뭐 있겠니? 9, 14 이렇게 가겠네. 5로 나눈 거니까 공차가 얼마라고? 5라고. 5씩 커질 거라고. 19, 24 이렇게 갈 거라고. 위아래를 어떻게? 둘 다 만족해야 돼. 겹치는 거 찾아달라는 거지. 뭐 겹쳐? 4 겹치네. 그 다음 겹치는 거 보니 19네.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수를 나눴을 때 나머지는 등차 수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면 저기서 멈춰도 되는데, 확신이 없으면 더 해봐. 더 써봐도 돼. 얘 22, 25, 28, 31, 34 이렇게 갈 거야. 겹치는 수가 나올 때까지 쓰면 되지. 29, 34 나오네. 이렇게. 그러니까 A에는, 수열 A에는 뭐가 되는 거야? 4. 얘가 첫 번째야. 19가 두 번째야. 34가 세 번째야. 이렇게 가는 수열이 될 거라고. 써보니까 보인다라는 거지. 공차가 얼마인? 15인 등차 수열이 되겠구나. 그럼 끝났네. A1 얼마야? 4야. A10 얼마야? 초항에다가 공차 몇 개 더하면 돼? 9개 더하면 돼. 그러니까 139인가? 맞지?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번째 항 더한 거 143이니? 곱하기 10? 이게 되겠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는 쉽게 갈 거야. 시간이 A반도 똑같은데 유형 17 있지? 410쪽에 유형 17은 잠깐 뺄게. 숙제에서도 잠깐 뺄게. 그러니까 유형 17은 미안해. 이게 아니구나. 아직 아니다. 미안해. 요거 다음이구나. 요거는 볼게. 미안. 이거 다 다음이었어. 내가 헷갈렸다. 여기는 보고. 자, 절대값 항상 뭔가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잘 봅시다. 첫째 항이 21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수열 A에 대해서 절대값 A1부터 절대값 A20까지 합을 구해달래. 이 문제는 지금 왜 힘들까? 이 문제들은 절대값 때문에 힘든 거라고. 우리가 항상 절대값이 나오면 절대값을 제거하는 게 우리의 목표야. 다시. 절대값이 쓰인 문제가 나오면 절대값을 제거하는 게 우리의 주 목표라고. 항상 뭘 이용해서? 정의를 이용해서 할 거라고. 계속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는데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우리 해봅시다. 절대값 x의 정의 어떻게 되지? 절대값 x의 정의 어떻게 돼? 절대값 x의 정의? 잘 좀 들어줘. 졸리면 서서 들어. 절대값 x의 정의 어떻게 돼? 절대값만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절대값 벗겨질 거고, 절대값만이 음수면 뭘 달고 나올 거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라고. 이게 절대값의 정의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절대값을 보자마자 뭘 하고 싶은 거야?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삼고 싶은 거야. 만약에 절대값 아니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이 가능하면 벗기면 되고, 판단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할 거야? 보통 이게 흔한 경우잖아.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가 힘든 경우고 흔한 경우인데,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 경우를 나누겠다. 경우를 나누겠다고. 0보다 커지는 경우랑 작아지는 경우로 경우를 나누겠다라는 거지. 그럼 얘도 봐봐. 수열 AN이 첫째 항이 21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거든. 그럼 지금 21에서 점점 작아질 거 아니야? 이게 사실 계속 1차함수처럼 그림이 그려져야 돼. 점점 작아질 건데 어느 순간부터는 음수가 되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양수일 때는 절대값이 그냥 벗겨질 거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네. 어느 순간부터? 수열 AN이 0보다 작아지는 순간부터. 요게 보고 싶은 거네. 빨리 뭐 하고 싶은 거야? 일반항 찾고 싶은 거라고. 상황이나 상태를 보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일반항을 구해보면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n이고 초항이 20을 나으니까 바로 할게 24네. 이렇게 되겠다. 그럼 얘가 0보다 작아지는 순간을 보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몇 번째 항부터? 9번째 항부터 A 9부터 음수가 나오겠네. 그럼 봐봐.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첫 번째 항부터,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 첫 번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는 무슨 수야? 0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9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는 어떻게 되냐고? 0보다 작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는 어떻게 나오겠어? 절대값 벗겨져서 그냥 나올 거야. A1, A2, A3 쭉 해서 A8까지는 절대값이 벗겨져서 그냥 나올 거고, A9부터 A20까지는 뭘 달고 나오겠니? 마이너스를 이렇게 달고 나오겠지. 마이너스 A9, 마이너스 A10 쭉 해서 마이너스 A20까지. 그럼 내가 어떻게 처리해 줄 수 있을까? 얘네들은 마이너스로 묶어낼 수 있겠지. 이렇게 묶을 수 있겠네. 그럼 다 뭐야? 다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얘도 등차 수열의 합이고 얘도 등차 수열의 합인 거네. 내가 일반항 구해놨으니까 이거 바로 하자. 첫 번째 항 얼마야? 21이야. 8번째 항 얼마야? 0이야 0. 그럼 첫 번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는 어떻게 되니? 2분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 21 곱하기 항의 개수 몇 개? 8개.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이게 빼기 있는 거 조심해야 돼. 빼기 A9부터 A20까지의 합. A9가 얼마지? 여기다 9 집어넣으면 되지. 마이너스 3. 여기다 20 집어넣으면 A20은 마이너스 60이니까 마이너스 36인가? 이렇게. 그럼 2분의 둘이 더한 거 마이너스 39 곱하기 항의 개수. 전체가 20개인데 여기 8개 뺀 거니까 12개.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꿔서 계산하면 되겠지. 얘도 지금 1의 자리가 다 다르니까 1의 자리만 해볼까? 4잖아? 1의 자리 4지? 6이잖아? 1의 자리 4네. 8인 거 요거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답이 되겠네. 그래서 절대값 들어간 문제, 이것도 학교 시험에 안 나오기 힘든 문제니까 꼭 좀 잘 해봅시다. 2001번 똑같은 문제니까 연습해볼게. 내가 원래 좀 연습하면서 너네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가면서 가고 싶은데 우리 어차피 다시 풀 거기도 하고 선생님이 지금 설명할 게 좀 많다 보니까 너무 늘어질까봐 계속 그냥 내가 풀게. 잘 봅시다. 보자. 자, 등차 수열에 대해서 또 똑같이 절대값 A1부터 절대값 A15까지를 구해달래.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양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음수인지가 궁금한 거지. 지금 봐봐. 상황을 좀 봐봐. 세 번째 항은 양수인데 15번째 항은 음수거든? 그러니까 점점 작아져서 어느 순간 양수였다가 음수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이 나오겠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빨리 뭐가 되고 싶은 거야? 일반항이 0보다 작아지는 음수가 되는
순간을 먼저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일반항을 찾겠다. 자, 우리 이렇게 찾을 거야. 오랜만에 해봅시다. 자, 세 번째 항에서 15번째 항이 되려면 공차 몇 개 더해주면 돼? 12칸 차이 나잖아? 12개 더해주면 되겠지. 그게 지금 얼마야? 9에서 마이너스 15가 되려면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래서 공차가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2네. 그래서 일반항은 공차가 마이너스 2고, 요걸 씁시다. 세 번째 항이 9잖아. 3 집어넣어서 9가 나와야 돼. 3 집어넣으면 지금 마이너스 6이지. 그럼 9 나오려면 얼마 더해주면 되겠다? 15인가? 이게 일반항이 되겠네. 그럼 얘가 0보다 작아지는 순간 n이 몇 번째부터? 8부터 맞니? 8번째 항부터. 음수가 되겠다. 그럼 요거 이제 바로 써볼게. 얘는 첫 번째 항부터 7번째 항까지는 양수지? 그러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 A1, A2 쭉 해서 A7까지는 그냥 절대값이 벗겨질 거야. 8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는 절대값이 벗겨지면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테니까 애초에 먼저 묶자. 마이너스로 묶으면 A8, A15까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계산 다 할 수 있겠다. 일반항을 찾아놨으니까 첫 번째 항 지금 얼마냐면 n에다 1 집어넣으면 13이야. 7번째 항은 저기다 7 집어넣으면 1이지. 8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고 15번째 항은 마이너스 15가 되겠다. 이렇게. 그럼 이제 등차수열의 합 공식으로 계산을 해봅시다. 2분의 요거 먼저 계산할게.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 14 곱하기 항의 개수 7개. 여기 빼기인 거 조심하고 2분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이니까 마이너스 16 곱하기 항의 개수 15개인데 7개 빠지니까 8개.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꾸고. 얘는 1의 자리가 다 똑같네. 계산을 해봐야겠네. 49 64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113이 답이 되겠네.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기 힘든 문제야 정말. 잘 해봅시다. 다 왔어 이제. 정말 다 왔어. 넘겨서 2003번 봅시다. 사실 이제 우리가 도형 문제들 같은 경우는 등비 수열에서 의미 있는 문제를 많이 풀 거고 등차 수열에서는 좀 안타깝지만 그렇게 의미 있는 문제는 없어. 그래서 좀 직관적으로 이건 등차 수열이다라고 알고 가야 되는 문제들이 몇 개가 있거든. 알고 풀어야 편한 문제들. 근데 이건 아니야. 이거는 그냥 구하면 돼. 이건 구하면 돼. 잘 봐봐. 선생님이 아까 수열의 기본 뭐라 그랬어? 나열이라 그랬어. 지금 문제에서 이 AN이 어떤 수열이 된다라고 말 안 해줬거든. 그럼 우리가 구해보면 된다고. A2, A4, A6, A20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차근차근 계산해보자. 자, 지금 요 도형의 넓이를 A1, 요 지금 사다리꼴의 넓이를 A2, 얘를 A3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거든. 보통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n번째 항을 문자로 바로 냅다 구해.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그랬는데 그럼 그냥 힘들어. 괜히 문자가 많아서 힘들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나열할 거라고. 그냥 구할 거라고. A1 구해봅시다. 여기 지금 y는 3x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높이가 얼마니? 3이지. 그럼 A1 얼마야?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3인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3이야. 그럼 A2는 이렇게 구할게. 요 삼각형에서 A1 빼면 되지. 맞니? 그럼 요 삼각형 높이 얼마니? 2니까 여기 6이지. 밑변의 길이가 2고 높이가 6이니까 6에서 A1인 2분의 3 빼면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 2분의 9 나오겠다. 이렇게. 하나만 더 해볼게. 하나만 더. 얘 구하는 순간 확신이 생길 거라고. A3는 요 삼각형의 넓이에서 요거 2개 빼면 되지. 아니면 요 삼각형의 넓이 빼면 되지. 요 삼각형 밑변의 길이가 3이고 여기 지금 얼마냐면 9잖아. 밑변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9니까 2분의 27에서 요 삼각형의 넓이 6 빼면 되겠다.
그래서 2분의 15네. A1이 2분의 3이야. A2가 2분의 9야. A3가 2분의 15야. 어때? 다 3씩 커지지. 그러니까 공차가 얼마인? 3인 등차 수열이라고. 그럼 A2, A4, A6 쭉 해서 A20까지 두 칸씩 건너뛴 것도 이것도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지. 우린 이거 알고 있단 말이야. 이거 등차 수열의 합구하라는 거지. A2는 지금 얼마냐면 2분의 9야. 2분의 9. A20은 초항을 구했으니까 초항에다가 2분의 3에다가 공차 몇 개? 19개. 공차 3을 19개. 이렇게 더하면 되지. 그럼 51, 102, 105인가? 2분의 105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합 계산해볼게. 잘 봐. 잘해야 돼. 2분의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번째 항 더할 거야. 그럼 2분의 114니까 57 나오나? 항의 개수 몇 개니? 이거 짝수만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2부터 20이잖아. 1부터 20까지 해서 짝수의 개수니까 20을 2로 나눈 10개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계산하면 315가 나오겠다. 맞니? 내가 뭔가 계산이 이상하지? 이거 계산 뭐 잘못했나 봐. 잠깐만 다시 해봐. 3, 1은 3, 9, 3, 27이지? 뭐 하는 거야? 3, 1은 3, 9, 3, 27, 57, 114, 117이구나. 117이니까 126, 63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그래서 315다. 이래서 등차 중항을 써야 돼. 이 등차 중항을 써야 되는 이유가 2005번 한 번만 봐볼래? 내가 숙제 하나만 줄여줄게. 봐봐. 선생님이 아까 등차 수열이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문제들이 좀 있다 그랬거든. 이 전형적인 문제가 이 문제야. 얘 지금 보면 직선 두 개를 잡아가지고 P1, Q1 연결한 거를 얘를 그냥 L1이라고 해볼게. L1, L2, L3 쭉 해서 L10까지 이렇게 한 거거든. 저거 지금 뭐냐면 이게 사실 닮은 비로 계산해봐야 아는데 저게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 나오거든. 이게 등차 수열이라는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닮은 비 중선 정리로 증명할 수 있어. 근데 이거 일일이 계산할 수 없거든. 그래서 이거 사실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고 가야 돼.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고 그러냐면 L2부터 L3 쭉 해서 L9까지의 합을 구해달래. 잘 봐봐. 등차 중항을 쓸 거야. L1 더하기 L10 뭐 나오겠니? L1 더하기 L10 뭐 나올까? 가운데 나오겠지. 가운데. 요 놈하고 정 가운데 있는 애가 나올 거란 말이야. 길이 얼마일까? 8이겠지. 맞아? 10하고 6하고 정중앙이잖아. 이게 8이라고. 8. 그러니까 L1 더하기 L10 얼마야? 8의 2배 16이야. 지금 끄덕끄덕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L1이 10이고 L1이 10이고 L10이 6인데 왜 이거를 8의 2배로 계산하냐고. 10 더하기 6이니까 16이지. 맞아? 여기 2개 더한 게 16이잖아. 이게 8이라는 거 몰라도 된다고. 몰라도 돼. 근데 어쨌든 가운데가 나오지. 봐봐. L2 더하기 L9 얼마일까? 등차 중항 생각해봐. 항의 번호 합쳐봐. 2하고 9 더하면 얼마야? 11이잖아. 똑같지 않겠어? (16) 4개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봐. 꼭 고민하고 풀어. 이렇게. 이거는 2부터 9까지 8개 구하라는 건데 4개씩 묶으면 다 16이다 바로 나와야 돼.
두 개씩 묶으면 16이 내 쌍. 바로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64가 답이야. 이거 한번 고민해보고 해봐. 그 다음에 유형 19를 잠깐 건너뛸게. 이거 토요일 날 할게. 유형 19를 잠깐 건너뛰고 숙제에서도 빼고 그 다음에 서술형 익히기는 숙제로 하면 돼. 서술형 익히기까지가 숙제고 그 다음에 실전 마무리하기 있지. 이거 선생님 이따 숙제할 때 말해줄 건데 우리는 안 할 거야. 실전 마무리하기 안 할 거거든. 그러니까 안 해도 돼. 근데 이거 안 해도 된다는 거지 하지 마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해봐. 하고 싶으면 풀어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으면 하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넘겨서 쭉 와서 등비수열 봅시다. 우리 등비수열 굉장히 기본적인 거 3개만 할 거거든. 굉장히 기본적인 거 유형 3개만 더 할 거라서 등비수열 간단하게 설명하고 문제를 볼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거든. 오늘 할 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등차수열에서 했던 거 똑같이 할 거고 다만 우리가 지금 우리 반에 나 수열 처음 배운다. 아예 생으로 처음 배운다. 아예 생으로 태민이 생으로 처음 배우고 그럼 나머지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야. 태민이는 계속 기본적인 거 위주로 해보고 봅시다. 자, 등비수열 볼게. 자, 등차 수열은 뭐였냐면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었잖아. 등비수열은 뭐가 일정한 수열이야? 비율이 일정한 수열이야. 비율이 일정한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부르겠다. 이게 무리등자에다가 비율 비자를 써서 비율이 일정한 수열. 그리고 비율이 영어로 뭐야? 레이쇼잖아. 그래서 이 앞글자 R을 따와가지고 우리가 요 R을 비율, 공비라고 부를 거지. 공비를 그래서 R로 써봅시다. 수열은 선생님이 그림이 전부라 그랬어. 자, 어떤 수열 AN이 등비수열이야. 우리는 빨리 머릿속에 요 그림이 떠올라야 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가고 n번째 항이 일반항 이렇게 가는 수열이 만들어지겠지. 선생님이 좀 미리 얘기하면 등차 수열은 이런저런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거든. 등비 수열은 없어. 다 공식에 의존해. 무슨 말이냐면 공식 모르면 못해. 등비수열의 공식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지. 하나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이고 하나는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야. 등비수열의 합은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오늘은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에 포커스를 맞출 거라고. 우린 요 n번째 항을 일반항이다 라고 부르기로 했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수열의 일반항을 알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 수열을 간파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수열에서 일반항을 찾는다는 건 일반항을 알게 된다는 건 그 수열을 완전히 꿰뚫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일반항이 중요한데 우리는 마찬가지로 수열이 몇 칸 떨어져 있는지를 이용해서 찾아 나갈 거라고. 등차 수열하고 똑같이 등비 수열은 비율이 일정한 수열이야. 그러니까 A1에다가 어떤 특정한 수 R을 곱하면 A2가 될 거고 A2에다가 똑같이 특정한 수 R을 곱하면 A3가 될 거고 A3에다가 또 똑같은 수 R을 곱하면 A4가 될 거야. 이것을 계속 해나가는 수열이 등비 수열이라고. 그럼 등차 수열하고 똑같이 생각해 볼게. A2는 첫 번째 항에다 공비를 몇 개 곱한 거니? 우리 등비 수열도 똑같이 첫 번째 항이라는 게 좀 기준이 되고 많이 쓰는 항이다 보니까 굳이 A1이라고 안 쓰고 그냥 이제 A로 써버릇 하잖아. 그럼 A2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개 곱한 거야? 한 칸이니까 한 개 곱한 거죠. 이렇게 한 개 곱한 거야. 그러면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 몇 개 곱해? 한 칸, 두 칸, 3에서 1. 두 칸 떨어져 있으니까 몇 개 곱할 거야? 두 개 곱할 거라고. 그럼 A4는 첫 번째 항에다 공비 몇 개? 3개 곱하면 된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하고 똑같이 할 거지. 내가 17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에다가 공비 몇 개 곱하면 돼? 몇 칸 떨어져 있어? 빨리 항의 번호. 17번, 5번. 17 빼기 5인 12칸만큼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비 몇 개? 12개 곱해주면 되는 거지.
우리는 등차 수열에서도 이게 핵심이었어.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첫 번째 항을 기준 삼지 않을 거라고. 그냥 두 항의 관계를 바로바로 볼 거라고. 17번째 항과 5번째 항은 12칸 떨어져 있으니까 공비 12개 더 곱해주면 될 거라고. 그럼 이게 우리가 일반항을 만드는 방법이 되겠네. 등비수열의 일반항 A에는 첫 번째 항 A에다가 공비를 몇 개 곱해주면 되겠니? 몇 칸 차이나? 얘 1번이고 얘 n번이니까 n-1칸 떨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공비를 몇 개 곱해주면 되겠다? n-1개 곱해주면 되겠다. 얘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되는 거지.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등비수열에서는 뭐가 없어. 내가 너네 등차수열처럼 뭔가를 막 많이 알려줄 수가 없어. 근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굉장히 큰 게 하나가 있거든. 도와줄 수 있는 굉장히 큰 게 하나가 있어. 적어도 나랑 수학을 한다면, 나한테 배웠다면 등비수열에선 이 두 가지만큼은 꼭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등비수열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두 가지야. 첫 번째, 등비수열의 일반항 무슨 형태니? 지수꼴이야. 등비수열은 혹은 거듭제곱의 형태야. 나 지금 뭘로 하고 표현했냐면 같다고 표현했거든. 등비수열은 지수랑 거듭제곱 꼴이야. 무슨 말이냐면 등비수열이면 지수 형태 거듭제곱 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고.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 지수나 거듭제곱 꼴이 나왔다? 지수에 문자가 n이 들어가 있다? 무조건 무슨 수열이라고? 100% 등비수열이라고. 이거 알고 해야 된다라는 거야. 너네 만약에 내가 이과를 갈 거다? 심화미적분을 할 거다? 이거 모르고 쓰는 거랑 알고 쓰는 거랑 문제 푸는 속도가 천지 차이라고. 등비수열 지수 거듭제곱꼴이면 무조건 같다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요거의 확장 버전인데 두 번째 계속 강조할 거야. 수열의 기본은 뭐라고? 나열이라고. 우리가 등비수열 처음 배울 때 많이 풀던 문제 중에 하나거든. 봐봐.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 이렇게 되어 있어. 초항 얼마고 공비 얼마일까? 초항 얼마고 공비 얼마일까? 잘 들어줘. 지금 너네 되게 지금 여기서 보면 되게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애들이 많거든. 이게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본인이 느껴봐야 돼. 이게 선생님이 지금 알려주는 게 되게 편한 거구나, 우리를 위한 거구나라는 걸 알고 듣는 거랑 아니야 그런가 보다 듣는 거랑 너무 차이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내가 잘 알고 있는 애들일수록 잘 들어. 내가 수열을 잘 기억하고 있는 애들일수록 나 저거 힘들었는데 저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잘 듣는다고. 이거 초항 뭐고 공비 뭐야? 1초 만에 답이 나와야 된다고. 근데 이거 다 이상하게 하거든. 다 이상하게. 선생님들도 이상하게 해. 선생님들도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니? 이거 만든다고.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 곱하기 r의 n-1제곱이거든. 그러니까 얘를 이 꼴을 만들어. 그래서 얘가 초항이고 얘가 공비를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그래서 한 번만 해볼게. 내가 일부러 숫자 지저분하게 준 거거든. n-1이 돼야 돼. 근데 이게 지금 3-4n이거든. 이거 순서 바꿔보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내가 -4로 묶어서 n-1이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써볼게. 이렇게. 여기가 전개하면 +4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1 빼줘야 돼. 이렇게. 봐봐.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안 할 거니까 편하게 봐. 이렇게 된다고.
그럼 봐봐. 마이너스 1제곱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제곱의 n-1제곱 이렇게 돼. 그럼 얘가 2분의 1이지. 둘이 곱하면 2분의 7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제곱의 n-1제곱이라서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초항이 얼마야? 2분의 7이고 공비가 16분의 1이야. 너네 이렇게 배웠다고 다. 맞아? 난 이렇게 안 배웠다. 이렇게 안 했다는 사람. 그럼 잘 배운 거라고. 수열의 기본 뭐라고? 나열이라고. 수열의 기본은 나열이거든.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지수나 거듭 제곱꼴이면 무조건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야. 이거 보자마자 지수에 문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확신이 있다고? 등비 수열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그럼 초항을 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겠어? n에다가 1 집어넣는 거지. 1 집어넣어봐. 그럼 2에 3 빼기 4니까 얼마 나와? 2분의 7 나오겠네. 만약에 지수 계산 바로바로 안 되면 진짜 너네 지금이라도 해야 돼.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한다. 그럼 공비는 어떻게 찾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 두 번째 양 찾는 거지. 두 번째 양 찾아봐.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되잖아. 한 번만 쓸게. 7 곱하기 2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제곱이지. 그럼 마이너스는 역수니까 2의 5제곱의 역수야. 32분의 7이라고. 그럼 이렇게 쓰는 순간 여기다 얼마 곱해야 얘 되니? 16분의 1 곱하면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초항 2분의 7, 공비 16분의 1 나온다고. 이런 거 할 필요 없다고. 이런 거 할 필요 없다고. 초항하고 공비를 찾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나열이야. 이거 지금 너네가 별로 와닿지 않는다면 나중에 심화 미적분 할 때 더더욱 와닿을 거거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쓰고 갈게. 등비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공비야. 공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n번째 항은 수열 AN이 등비수열이라면 n-1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하나 곱해주면 n번째 항이 만들어지는 거지. 모든 n에 대해서 이게 성립할 거라고. 그럼 우리가 공비를 찾는 정석적인 정의는 뭐가 되냐면 공비는 n번째 항을 그 전번째 항으로 나눠주는 거야. 이게 공비를 구하는 방법이 될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을 첫 번째 항으로 나눠서 공비를 구하건, 만약에 내가 뭐 10번째 항을 알고 있고 9번째 항을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모든 n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공비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만약에 내가 공비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면 공비에 대한 정의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모든 n에 대해서 n번째 항을 그 전번째 항으로 나누는 게 공비다. 그리고 등차 수열은 칸수만큼 더했다면 등비 수열은 칸수만큼 곱해줄 거잖아.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거야.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문제 유형 3개밖에 안 되거든. 금방 하니까 좀만 기운 내서 봅시다. 자, 우리 정말 쉽게 할 수 있어. 등비 수열도 등차 수열하고 똑같이 갈 거니까 편하게 갑시다. 자,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에서 네 번째 항이 36이고 일곱 번째 항이 288이래. 여기다 한 번만 써볼게. 일곱 번째 항이 288이래. 자, 등비 수열처럼 똑같이 가볼 거야. 선생님이 두 가지 방식으로 써볼게. 자, 나는 이렇게 하는 걸 선호해. A4에서 A7이 되려면 몇 칸 차이 나니? 4하고 7이니까 3칸 차이 나는 거 맞니? 이건 근데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야. 그러니까 A4에서 A7이 되려면 공비를 몇 개 곱해줘야 돼? 3개 곱해줘야 돼. 이렇게 곱해줘야 돼. 그러면 36에다가 얼마를 곱해줘야
288이 되니? 얼마를 곱해주면 되니? 이게 계산이 잘 안 되지. 8이지, 8. 그래서 R세제곱이랑 8이랑 같으면 돼. 근데 이게 곱하기라서 이게 잘 안 보일 거거든? 숫자가 너무 클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자고. A4가 주어져 있고 A7이 주어져 있잖아. 이 둘의 관계를 보는 거야. A4랑 A7의 관계를 볼 거라고. 이 식을 이제 세워버릇하면 돼. 자, A7은 A4에다가 공비 몇 개 곱해주면 돼? 3개 맞아? 공비 3개? R 세제곱? 우리는 이 식만 세울 수 있으면 돼. 등차 수열을 통해서 열심히 칸수 세는 거 연습했으니까 이거 쉽게 세울 수 있다고. 그럼 끝났지. A7이 얼마야? 288이야. A4가 36이야. 이 식 세우면 된다고. 그래서 양변을 36으로 나누면 R세제곱이 얼마다? 8이 된다. 따라서 R은 얼마야? 2가 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A, R의 값을 구해달라고 그랬거든? 자,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봐봐. 아, 선생님,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다 해볼게. 다 할게. 여기서 너네가 필요한 거, 나는 저기까지 가겠다 하면 잘 가져갔으면 좋겠거든? 자, 공비가 2라는 걸 찾았어. 선생님이 아까 등비 수열은 일반항에 굉장히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랬지? 그럼 등비 수열의 일반항 A에는 뭐가 되는 거야? 초항이 아직 모르거든? A라고 써주고 공비가 2라는 걸 알았으니까 곱하기 2에 n-1제곱 이렇게 되겠네. 근데 내가 지금 A4가 36이라는 걸 알잖아. A4가 36이야. 그럼 여기다 4 집어넣으면 A 곱하기 2의 세제곱이니까 8 되는 거 맞니? 요게 36이네. 그래서 A는 얼마다? 양면 8로 나누면 4분의 2분의 9가 되겠네. 그래서 A 곱하기 R은 얼마? 9가 될 거야. 자, 이렇게 푸는 게 답안지 같은 방법이겠지. 답안지 같은 방법일 거야. 그럼 이제 내가 권하는 방법을 한 번만 알려줄게. 내가 권하는 방법.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등차 수열은 합에 대한 수열인 거 맞니?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니까 뭔가 계속 더해 나가거나 빼 나가는 수열이야. 합과 차에 대한 수열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등차 수열 문제를 풀 때는 뭘 가지고 많이 풀었냐면 두 식을 더하거나 빼면서 문자를 없애는 식으로 문자를 많이 풀었어. 등비 수열은 뭐에 대한 수열이지? 곱에 대한 수열이야. 곱해 나가는 수열이라고. 그럼 뭔가를 계속 곱해 나가는 수열이니까 이 식들을 어떻게 조합해야 문자를 줄이거나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 나누는 수밖에 없다고. 나눠 나가는 수밖에 없어. 계속 뭔가를 곱해 나가니까 나누지 않는 이상 식을 간단하게 만들 수 없다고. 그래서 등비 수열의 접근은 나눗셈과 인수분해야. 근데 사실 나눗셈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율이야, 비율. 비를 보겠다라는 거거든. 봐봐. A4가 36이고 A7이 288이거든. 그럼 우리는 빨리 사실 무슨 식을 세워야 되냐면 나눗셈 식을 세워야 돼. 이 식을 세워야 된다고. 너네가 문제를 풀면서 제일 많이 보게 될 형태이기도 해. 등비수열의 각항의 나눗셈의 형태. 얘가 지금 얼마니? 36분의 288이니까 8이거든.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 봐봐, 적기 전에 들어봐봐. 원래 보통 교과서에서는 A4는 초항에다 공비 몇 개 곱한 거야? 3개 곱한 거야. A7은 초항에다 공비 몇 개 곱한 거야? 6개 곱한 거야. 그래서 나누면 A 없어지고 R 3개, R 6개 나눠지니까 뭐만 남아? R 3개만 남아. 이렇게 푸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야. 근데 우리는 등차 수열에서도 초항부터 안 하기로 약속했잖아. 기준이 되는 거 하나 잡아가지고 거기서부터 할 거라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A4로 두고 A7은 A4에다가 공비 몇 개 곱하면 돼? 몇 칸 차이나? 3칸? 바로 갔으면 좋겠다고 나는. 이렇게 바로 가서 바로 R 세제곱이 나와야 돼. 사실 익숙해지면 금방 암산이 될 거야. 그래서 공비가 얼마라는 걸 알았어? 2라는 걸 알았어. 그럼 봐봐.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야? AR이야. AR은 뭐지? AR은 뭐야? 두 번째 항인 거 맞아? 얜 두 번째 항이야. 그럼 우리 등차 수열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할 수 있을까? 내가 네 번째 항의 값을 알잖아. 네 번째 항에다가 무슨 짓을 하면 A2가 나오니? 이게 등차 수열이 있으면 공차를 2개 빼면 되잖아. 등비 수열이니까 공비를 2개 나누면 되지. 거꾸로 가는 거잖아. 곱했으니까 나누자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니? 우리는 계속 각 특정한 항을 딱 기준 삼아서 왔다 갔다가 자유자재가 돼야 된다고. 이걸 내가 너네 등차수열에서 제일 연습시키고 싶었던 거라고. A4가 지금 얼마야? 이게 36이야. 공비가 R이 2라며 4분의 1. 아니 맞아. 그러니까 답 얼마? 9가 바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일반항은 웬만하면 안 쓸 거라고. 일반항은 정말 어쩔 수 없으면 쓸 거야. 시계 안 봐도 돼. 내가 어제 9시에 끝났다고 얘기했잖아. 똑같이 9시에 끝나겠지. 그러니까 이거 정말 연습해야 돼. 그냥 일반항 해가지고 계속 해버릇 하지 말아줘 제발. 그럼 너네 수열이 계속 힘든 상태로 멈춰 있을 거야. 응? 계속 연습해 봅시다. 연습 많이 해줘. 2093번 봅시다. 이게 지금 그 문제라고. 수열의 기본은 뭐라고? 나열이라고. 수열의 기본은 나열이야. 봅시다. 아유 왜 이래. 그냥 할게. 지금 5 곱하기 3의 1 마이너스 2의 제곱이잖아. 첫째 항하고 공비를 구해달래. 첫째 항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n은 1 대입하면 되는 거지. 1 대입하자고. 한 번만 천천히 쓸게. 5 곱하기 1 집어넣으면 3의 마이너스 1제곱.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3의 역수니까 3분의 5. 이게 초항이 되겠네. 공비는 어떻게 찾겠다고? 무조건 두 번째 항 이용하겠다고. 두 번째 항.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 곱한 게 두 번째 항이 될 테니까. 그럼 A2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5 곱하기 3의 마이너스 3제곱? 그럼 27분의 5가 되는 거 맞니? 공비 얼마? 9분의 1. 그래서 3분의 5 더하기 9분의 1이 답이겠네. 9분의 16인가? 이렇게 해야 돼. 이상하게 하지 말아줘. 그 다음에 2094번 봅시다. 자, 우리 이제 계속 등차 수열에서 많이 했어. 이제 우리한테는 이거 별로 큰일이 아닐 거야. 큰일이 아닐 거야. 자, 두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 되려면 공비 몇 개 곱하면 돼? 공비 몇 개? 3개 곱하면 되지. R 세제곱 곱하면 돼. 그게 얼마야? 마이너스 1에서 27은 요거네 요거. 그러니까 공비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이 일곱 번째 항 구해달래. 일곱 번째 항은 내가 다섯 번째 항을 알잖아. 굳이 두 번째 항 쓰지 말고 가까운 거 쓰자고. 초항도 쓰지 마. 얘는 다섯 번째 항에다가 공비 몇 개 곱하면 돼? 몇 칸 차이나? 두 칸? 2개 곱하면 되는 거지. A5가 지금 얼마냐면 27. R 제곱은 9. 이게 답이 되겠네. 그래서 243이 답이 되겠지. 계속 칸수로 등차 수열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된다. 그럼 2095번도 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뭘 물어봤니?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마이너스 384가 몇 번째 항이냐고 물어봤어. 몇 번째 항이냐고 물어봤어. 뭐 물어보는 거야? 상태 물어보는 거지. 상태나 상황을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해? 일반항이 필요하다. 일반항 찾을 거라고.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공식이야. 이게 공식이야. A에 R에 n-1제곱이라고.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식이라기보다는 정의지. 정의. 초항 3이네. 공비 얼마? 마이너스 2네. 그러니까 끝났지. 얘는 3에 마이너스 2에 n-1제곱이네. 이게 일반항이네. 얘가 얼마가 되는? 마이너스 384가 되는 자연수 n을 구하고 싶은 거네. 그럼 이제 약분하고 풀 건데, 자, 약분하면 3 약분하면 이렇게 양분하면 마이너스 2에 n-1제곱이 마이너스 100 얼마니? 28인가? 이렇게 나오네. 그럼 봐봐. 다 약간 그렇게 할 건데 진짜 우리 여우같이 풀어야 되거든. 여기서 마이너스가 의미가 있을까? 이거 어차피 마이너스가 나오게 답이 나오겠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신경 쓸 필요 없지. 이렇게. 그럼 2를 몇 제곱해야 128이 나오니? 얘는 2의 몇 제곱이야? 몇 제곱? 몇 제곱이야? 빨리. 이거 아직도 안 되는 친구들 없지? 2의 10제곱이 1024잖아. 딴 거 말고 요 가운데만 기억해. 2의 5제곱이 얼마니? 30이지? 그럼 이제 중간은 얼마든지 나누는지 곱하는지로 쉽게 가니까. 그래서 얘가 얼마면 돼? 7이면 된다. 그래서 n은 8, 8번째 항이 답이 되겠네. 그래서 상태 상황 물어보면 일반항, 근데 등비수열은 일반항을 공식처럼 잘 쓸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100번 봅시다. 100번에다가 별표를 3개 칠게. 별표를 3개 칠게. 자, 이 100번이 나랑 등비수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될 거야. 이 100번 문제를 푸는 방법이 나랑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될 거거든. 선생님이 우선 정석적으로 처음 풀어볼게. 우선 정석적으로 풀어도 전혀 어려운 게 없어서 그렇게 풀면 되는데, 이제 내가 너네한테 이렇게 전수해주고 싶은 이 등비수열의 중요한 계산 방법들, 실수를 안 하는 방법들을 익히는 문제라서 정석적인 거랑 선생님이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를 한번 잘 얘기를 해볼게. 자, 얘도 똑같아. 등차 수열은 초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모든 항을 표현할 수 있었잖아. 등비수열은 초항과 공비를 이용해서 당연히 뭘 할 수 있겠어? 모든 항을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문자 딸랑 2개만 가지고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다는 거는 등차 등비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행동이다라는 거지. 굉장히 유용한 행동이야. 그럼 얘네들을 다 초항과 공비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봅시다. A1은 그냥 A라고 쓸 수 있지. A3은 초항에다 공비 몇 개? 2개. A5는 초항에다 공비 몇 개? 5개. 이게 6이야. 그럼 A6은 초항에다 공비 몇 개? 5개. A8은 초항에 공비 몇 개? 7개. A10은 초항에 공비 몇 개? 9개. 얘가 24야.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지? 등비수열을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방법은 나눗셈과 인수분해라고. 나눗셈과 인수분해라고. 그럼 이거 여기 이거구나. 말해주면 되지. 등비수열을 접근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나누거나 인수분해야.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얘를 인수분해해서 이 모양을 뽑아낼 수 있어야 돼. 얘를 인수분해해서 이 모양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뽑아내면 되겠니? R5제곱을 뽑아내봐. 그럼 얘 앞에 뭐만 남아? A만 남아. 얘는 AR 제곱이 남겠지. 얘는 AR 4제곱이 남을 거야. 얘가 24야.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 얘가 여기 그대로 나온다. 얘가 얼마야? 6이야. 이게 6이라고. 그러니까 약분하면 R5제곱이 얼마야? 4가 나올 거야. 그럼 이제 웬만하면 R 구하지 않아. 저걸 쓰게끔 답이 나올 거야.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고 하냐면 A2분의 A12를 구해달래. 이것도 초항으로 가지 마. 얘 두 번째 항이잖아. A12는 두 번째 항에다가 공비 몇 개 곱하면 돼? 몇 칸 차이나? 12에서 2 빼면 10칸? R 몇 개? 10개. A2 약분하면 R 10제곱 구하라는 문제라고. 근데 내가 뭘 알고 있어? R 5제곱을 알고 있네. R 10제곱은 쟤를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지? 지수에서 많이 연습했어.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얘가 4잖아? 그래서 답은 얼마? 16이 나오겠다. 자,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야. 정석적인 방법. 참고로 문제가 어떻게도 많이 나오냐면 이렇게도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도 많이 나와. 똑같은 문제야. 이렇게도 많이 나온다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 우리 이거 계속 얘기하지만 처음 하는 게 아니야. 처음 하는 게 아니라서 할 수 있어야 돼. 자, 봐봐. 항상 문제가 어떤 식이냐면 항상 등비수열은 항상 문제가 이렇게밖에 안 나와. 간격이 모두 일정해. 이게 아니면 문제를 못 풀어서 그래. 절대 풀 수가 없어. 봐봐. 1, 3, 5거든? 몇 칸씩 차이 나니? 두 칸씩 차이 나지. 밑에도 봐봐. 6, 8, 10 있지. 몇 칸씩 차이 나? 두 칸씩 차이 나. 두 칸씩 차이 나. 1하고 6이거든? 둘이 몇 칸 차이 나니? 몇 칸 차이 나? 5칸 차이 나는 거 맞아? 3하고 8이지. 몇 칸 차이 나? 5칸 차이 나. 5하고 10이지. 몇 칸 차이 나? 5칸 차이 나. 위에다가 5칸씩 하면 밑에 게 그대로 나오는 거지.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잘 봐줘. 잘 봐줘. A6은 A1에다가 공비를 몇 개 곱한 거야? 5개 곱한 거야. A8은 A3에다가 공비 몇 개 곱한 거야? 5개 곱한 거야. A10도 A5에다가 공비 몇 개 곱한 거야? 5개 곱한 거야. 그럼 밑에 있는 식을 뭐라고 쓸 수 있어야 될까? 여기다가 공비 5개 곱하면 얘가 되니까 A6 더하기 A8 더하기 A10을 A1 더하기 A3 더하기 A5에다가 공비 5개 곱하면 되는구나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문제를 풀 때 손이 냅다 나가기 전에 이걸 한번 보고 가자라는 거야. 5개씩 곱하면 되네? 그럼 봐봐. 여기 위에다가 공비를 5개 곱하면 밑에 게 돼. 그럼 6에다가 얼마 곱하면 24 돼? 4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둘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조금 익숙해져서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런 정리를 할 게 아니라 아, 여기다가 공비를 5개 곱하면 되네. 이거 5칸, 5칸, 5칸. 공비 5개. 그게 4구나. 가 보여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처음 등비수열을 배우는 거였다면 저렇게까지 안 한다고.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하는 단계야? 내신 대비를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를 완성시켜야 되는 단계잖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오히려 인수분해가 더 안 보여. 그래서 다시 여기로 와서 아래 10제곱은 아래 5제곱의 제곱이라서 16이다가 나와줘야 된다. 그럼 지금 103번을 한번 또 볼게. 103번. 그럼 이제 보일 거야, 너네가. 보인다고. 봐봐. 2, 5. 몇 칸 차이나? 3칸 차이 나지. 3, 6. 몇 칸 차이나? 3칸 차이 난다고. 7, 4도 몇 칸 차이나? 3칸 차이 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요게 되기 위해서 공비를 몇 개 곱하면 돼? 3개? R 세제곱 곱하면 된다. 좀 보이는 색으로 하자. R 세제곱 곱하면 밑에 게 된다고. 그러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R 세제곱이 4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보자고. 이게 한 번에 안 보이면 요 과정을 거치라는 거야. 자, 얘 A5 더하기 A6 더하기 A7을 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 몇 칸 차이나? 3칸 차이 나잖아. 얘가 뭐랑 똑같아?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곱하기 R 세제곱이랑 똑같다고. 요거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2, 3, 4 약분돼서 좌변은 뭐만 남았어? 아, 이거 내가 거꾸로 썼구나. 이게 4지. R 세제곱분의 1만 남지. 우변은 뭐만 남아? 4분의 1만 남고. 그러니까 R 세제곱이 얼마다? 4가 된다고. 이거를 항상 다 초항으로 바꾸지 말라는 거야. 그럼 얘 A1. 그럼 여긴 초항이니까 얘는 초항 기준으로 생각해봐. 초항에다가 공비 몇 개? 9개. 약분하면 R 9제곱을 구하라는 거네. 그럼 난 R 세제곱을 알고 있으니까 R 9제곱은 R 세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그래서 얘가 4지. 답은 64다. 한 번만 해봐줘. 선생님이 하는 방식으로 한 번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야. 이게 너네가 처음 배웠을 때 했던 거랑은 좀 귀찮을 수도 있어. 당연히 처음 했던 거랑 다르니까. 근데 이렇게 해버릇해야 실수도 안 하고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수업할 때니까 각자 쉴 사람은 나가서 쉬어. 나가서 쉬고 선생님이 해야 될 걸 좀 정리를 할게. 잘 봐봐. 첫 번째, 요거 문제 다시 풀면 돼. 선생님 부탁인데 속이지 마. 자기 자신은 속이지 말자. 이거 그냥 너네가 한척해도 내가 모르는데 해봐야 알아. 근데 이거 문제 풀 때 웬만하면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해봤으면 좋겠어. 내가 막 등차중앙 그런 건 안 써도 돼. 선생님이 계속 칸수 세면서 하는 거 있잖아. 그거 해보면 되고, 이거 다 하면 클리닉 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너희도 똑같이 문제 좀 빼줄게. 이거 스무 문제인데 스무 문제에서 좀 뺄게. 뺄 테니까 1번, 4번, 7번, 11번, 12번, 그 다음에 13, 14, 15 이렇게 8개 뺄게. 이거 제외하고 풀어. 이거 제외하고 풀 테니까 하면 되고, 숙제는 (1955번부터) 2111번까지. 근데 등차 유형 19,
이거 하면 되고 실전 마무리 제외하면 돼. 이거 우리 반만 빼는 거거든. 내가 B반만 빼는 거니까 다른 반에다가 얘기하지 마. 다른 반에 비밀로 하고 이거 선생님이 단톡방에다가 올려줄 테니까 하면 되고 문제 풀어봅시다. 민영이 가면 되고 유겸이 이것만 잘해봅시다. 답장 안 줄 테니까 이것만 잘해보자.